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MBC 스트레이트 예고편 보셨나요? 네, 제목이 진짜 검사님과 장모님. 네, 우리 검사님은 많지만 장모님은 한 분이잖아. 윤춘장의 장모. 그 수백억짜리 300억인가? 그 장모 증명서 허위를 만들어갖고 사기쳤는데 수사가 중단됐어. 무죄 받았어. 이 수사 누가 중단시켰는가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를 연결이 되는 그 플라스틱 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여러모로 느낄 수 있었죠. 네, 이제 폭발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분명히 스트레이트가 나오면 언론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포탈도 가만히 있을 거고 실어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레이트 나오는 즉시 진짜 온갖 커뮤니티와 저게 다 퍼날라 주세요. 네, 이 방송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 초반부터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검찰이 2번이나 지금 압수수색을 반려했더니 경찰에서 윤감영 경찰청장이 그래 그러면 압수수색 뭐 안 해도 돼. 그거 말고도 할 거 많아. 수사할 방법 많아. 네, 그래서 지금 검찰한테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한 거지. 압수수색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사 안 할 거 아니거든? 네. 근데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댈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는데, 예,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윤춘장에 대해서 알려진 이 모습들은 모두가 다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정말 사람들이 뒤집어질 확률이 저는 너무 높다라고 봐요. 지금 이 사람 하는 짓 보면은. 예,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뭐냐면, 이 진짜 신천지와 대구와 이 대구 공무원들 사이에 이 유착 관계가 끝도 없어요. 그 대구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라는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142명의 임대 아파트 거주자 중에 35세 미만이요. 거기에 있는 여성들 중에 42명이 신천지 신도예요. 그리고 거기를 지금 했더니 46명이가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서 아파트 전체가 통으로 코호트 격리가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3분의 2가 신천지 신자입니까? 근데 보니까는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 할 때 종교를 물어보는 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거기 안에 입주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여성이나 남성들이 집 나오잖아요. 신천지 믿으면. 그럼 걔네들이 갈 데가 어딨어. 정착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또 시와 그 종교가, 신천지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일자리 같은 거 다 알선해주고, 정치권이랑 다 연결돼가지고, 뭐 댓글 알바든 뭐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면은, 먹고 살만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그 연대감이나 그 끈끈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왜냐, 돈과 연결되고 일자리와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비밀도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십 년간 가능했다라는 게 놀랍죠. 거의 영화 이끼를 보는 느낌이에요. 거의 소름이 끼칩니다. 이거 끝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예, 손혜원 의원이 정봉주 의원하고 합류해서 열린민주당에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죠. 내일 창당대회 한다고 하는데, 전율이 오죠. 전율이. 예. 이게, 시민을 위하여도 지금 나섰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시민을 위하여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옷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맞지 않은 옷을 몸을 맞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열린민주당이 훨씬 더 선명한 거예요. 우리는 문재인 하수하겠다. 지금 민주당 가지고는 대통령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이 문재인 탄핵을 거론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말하면 팬심이고 누가 말하면 감정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되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갈수록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죠.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일보에서 여론조사 했는데도 민주당이 비례를 내지 않을 경우에 누구를 찍을 거냐 했을 때 열린민주당이 한 5.4%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번 주를 지나서는 그 배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3% 이상을 얻어서 국회로 진출했을 때 제가 볼 때 그 폭발력은 엄청나요. 왜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자한당이 보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보 소리를 듣지만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가 딱 그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진보와 보수가 섞여 있는 정당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사실은 쟤네들을 극우로 밀고 정의당이 극좌로 가면서 정상적인 좌와 우가 진보와 보수가 나눠질 수 있는 어떤 그 씨앗이 됐고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그 전망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플랜 B로든 존재하고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번을 생각해도 저는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정의당이랑 합쳐서 하나의 단일 비례를 내는 거 아주 매우 지금 그 문제의식, 지금 자한당이, 핑크당이 잘하면 1당이 될 수 있어. 아무리 민주당이 40% 이상을 받아도 그 7석 이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진짜 엄청난 그 절박함과 문제의식에서 나온 그 시민을 위하여가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라는 복병을 만난 거예요. 그때 딱 심상정이 탄핵 발언을 해버리잖아. 그 진짜 사람들의 영리를 건드려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윤소아 의원이나 이정미 의원이나 그래 그럼 민주당은 비례 내지 마. 우리한테 1번부터 15번까지 싹 깔아줘. 미래당 뭐 녹색당 안 들어와도 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다 몰아주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진짜 뭐 어쩌라는 거지? 쟤네들한테 저거 몰아줬다가 배신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지금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그 명단이 쫙 나왔는데 얘네가 한 29번, 한 30번까지 냈어요. 자신감이 대단하지? 야, 근데 비례대표의 그 명단이 거의 진짜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이건, 네, 비례대표 1번이 그 BJ 출신 페미, 유호정이라는 사람이죠. 머리 막 길고서는 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머리 딱 깎고 자기, 페미, 선언한 사람. 그 다음에 비례대표 2위. 메갈 둘째예요. 국회를 보내주세요. 했던, 자기 스스로 메갈이라고 선언했으면서 조국을 죽어라고 비판했던 장혜영. 비례 6번이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만 3번인 그 변호사인데, 이분 굉장히 조국 세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일단 이분의 전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비례 9번 여러분 아시죠? 이자스민. 새누리당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사람 남편과 그 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박근혜가 딱 꽂아준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정의당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정말 외노자들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인가요? 단지 외국인, 필리핀 출신이 하는 거 외에 노동자랑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정말 여러분 대박이 비례 12번이에요. 12번은 그 심상정 팬사이트의 그 팬클럽 회장입니다. 심크러시 팬클럽 회장이에요. 정민이라고. 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핑크당보다 더한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 국회로 들어오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하고도 남은 애들이야. 네, 이게 진짜 심상정이, 그러니까 메갈의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메갈이나 워마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페미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슨 뭐 무지갯빛 여성 정치 해가지고 막 정의당에서 막 무지개 내세우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무지개라고 하는 거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그 표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 무지갯빛 깃발을 꽂아놓거든요. 우리는 성소수자를 환영한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제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깃발 들고서는 굉장히 시위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 무지개 깃발을 걸고 있어요. 그 무지개는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성주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 단순히 나는 여자를 좋아해, 남자를 좋아하는 이성애자냐, 어떤 동성애자냐,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무지개 빛깔처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고 해서 그 무지개를 넣는 거거든요. 그건 여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성주의나 이 무지개의 의미를 너무나 왜곡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혐오주의자들, 혐오와 차별주의자들이 여성주의자라는 그 틀을 쓰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자 일베들이거든. 이런 애들이 여성주의라는 틀을 쓰고선 정의당 안에 또아를 띄고 심상정을 받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끊임없이 정치 세력화하려고 했는데 저런 애들을 갖다가 1번, 2번에 저런 식으로 배치하는 건 뭡니까? 자기 팬클럽 올려놓는 건 뭐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합비례정당이 성사가 될 경우에 그 비례대표들 때문에 저 보수 언론이나 그 핑크당이 20, 30대 남자들을 흔들면서 뭐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다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국회에 일베와 태극기도 모자라서 이제는 워마드 메갈까지 봐야 되나요? 예, 정말 열린민주당이 국회에 진출해서 선명한 진보 투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그 우물에 메기 한 마리 풀어놓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열린민주당이 굉장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치 지형을 바꿀 만큼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의원이 정말 좋은 분들을 모셔와서 비례로 이렇게 꽂아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단기간에도 빠른 그 지지율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비례연합정당이 안 돼서 열린민주당의 표가 가는 상황이 돼도 정말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이고 일당을 막 놓치고 막 뭐 윤석열이 다 막 선거법 위반으로 다 걸어가지고 그 의원직 다 상실하게 만들어도 열린민주당에서 꺼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있어주면 편해요.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조금이나 잘못하면 뭐 오만하다. 여당이 왜 저러냐, 여당이 저런 것도 못 참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런 열린민주당이 얼마든지 치고 나가서 문제의식들을 만들면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에서 100까지도 사실 열린민주당의 창당에 저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좀 차이가 있어도 그 배제하거나 이건 아니고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이 사실은 열린민주당 쪽과 합쳐서 갔을 때 시너지가 가장 크죠. 근데 만약에 뭐 정의당이랑 가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저는 저렇게 해서 뽑아주는 저 비례대표들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느냐. 저렇게 해서 정말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과도한 공포를 통해서 이 정의당이 먹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지역구에서 선전을 하고 135석 정도를 만약에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박시영 부대표 말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1등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비례대표 7파를 한다면은 과반은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당은 전 사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당이 조금만이라도 여기에 호응을 해주고 참여를 좀 해주는 신용을 했다면 이렇게 오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작가가 정말 그 정의당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준 게 어떻게 보면 정의당한테 최후 통첩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이해하니까 들어와라 라고 최후 통첩을 한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알릴레오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최선이냐라고 절대 유시민 작가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 대안이 있어. 이걸 그냥 순서 이게 첫 번째가 다 좋다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민심은 마치 역학 같은 거라고. 건축학이 아니라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생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지금 이 핑크당이 제안한 이 미래한국당이 지금은 묘수인 것 같지만 어쩌면 이 핑크당이 완전히 파멸하는 좌충수가 될 확률도 되게 높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시대정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찰을 하게 되면서 그 대안을 찾아가면은 저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모든 대안들이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